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그런 문법 용어를 가지고 한 문장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과거 분사, 분사구문, 수요동사, 명사절 모두 익숙한 용어들이죠. 이 네 개의 아주 주요 문법들이 한 문장에서 그것도 중학교 교재로 사용되는 능률 출판사의 Reading Tutor 완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통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과거 분사, 분사구문, 이런 수요동사, 명사절을 각각 문법책에서는 어쩔 수 없이 4개로 분류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 속에서는 이런 4개의 문법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지문에 나올 수 있고 심지어 한 문장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반드시 글을 읽으면서 접해야지만 공부를 해야지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률 출판사의 주니어 리딩 튜터 완성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한 15개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이게 과거 분사고요. 여기 컴마가 있죠. 그 다음에 assuring 이런 분사, 이거는 분사고요. 이 assuring them 이하가 분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ssure 자체가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that help is on the way가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문법이 한 문장에 사용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이 4개의 어떤 형태, 기능, 위치 이런 걸 알아야지 이 예시 문장을 익힐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와 제가 현재 분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한마디로 그래도 짧게 정리해달라. 그러면 바로 형용사는 아닌데 형용사처럼 사용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과거 분사는 규칙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고요. 현재 분사는 역시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를 붙여서 동명사랑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돈스럽죠. 자, 어쨌거나 1번서부터 3번까지는 과거 분사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break의 과거 분사는 breaked가 아니라 이렇게 규칙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broken이에요. 자, 1번에 보면 a window 그러면 window 그러면 창문 해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어떤 창문일까? 비싼 창문일까? 아니면 작은 창문일까? 뭐 교실에 있는 창문일까?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요 노랗게 된 broken window 그러면 깨진 창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이 깨진 창문을 말하는구나. 그런데요. 또 누구에 의해서 깨졌을까? 이렇게 되면 여기 뒤에 by students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학생에 의해서 깨진 창문 그러니까 학생에 의해서 깨진 창문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렇게 윈도우를 수식하는 게 가능한데 실은 이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과거 분사 다음에 딸린 어구 요 by students입니다. 이런 게 올 경우에는 이 3번에서 보다시피 broken by the student가 한 유닛이 돼서 앞에 있다가 이렇게 수식하는 명사 뒤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indow는 window인데 broken by students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4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boy 사람이고요. boy는 boy인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boy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능동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를 써서 sleeping boy 했어요. 근데 또 어디서 잔다고요? in the car. 차에서 잔다. 그러면은 sleeping 다음에 in the car가 뒤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a sleeping car 이렇게 하면은 sleeping in the car boy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6번처럼 sleeping과 in the car가 통째로 여기 있던 이 sleeping in the car boy 앞에 있던 것이 이렇게 뒤로 가서 a boy sleeping in the car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가 또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놓고요. 제가 분사구문 1이라 그랬는데 요게 I took a
walk with my dog. 이게 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feeling 이게 분사인데 그러니까 분사 feeling bad 하니까 이게 분사가 이끈다고 그래서 분사 구문인데요. 문법 책에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왜 때문이라고 해요? 뒤를 다 읽어보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내 개와 산책했다. 그럼 이 때문에라는 걸 알려면 뒤에까지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문법 책에는 전부 이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앞에 뒤 여기 I took a walk with my dog 이걸 읽지 말고 기분이 안 좋았다 하고 완전히 그냥 feeling bad를 누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럼 어떤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나는 내 개와 산책했다. 이렇게 두 개의 별개의 문장으로 해도 기분이 안 좋은 것과 나는 내 개와 산책한 것은 두 개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연히 성립돼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원인,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좀 마음을 풀려고 내 개와 산책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다 이렇게 완전히 문장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나는 이렇게 feeling bad가 I를 수식하는 것처럼 기분이 안 좋은 나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읽자 이런 생각을 계속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 2가 있겠죠. 분사구문 뭐냐면요. My mom talked to me. 나한테 얘기했다. 요게 주절입니다. 근데 1에서는 분사구문이 앞에 있었지만 요번에는 smiling brightly 이렇게 주절 다음에 와서 제가 2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문법책에는 어떻게 이 smiling brightly를 이해시키냐면요. My mom talked to me 하고 없어진 접속사 while 또는 as를 찾고 she를 찾고 was smiling. 그래서 내 엄마는 여기를 읽는 겁니다. 내 엄마는 주어를 먼저 읽고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smiling brightly에서 없어진 while과 as 또 she was 이거를 찾아서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석해야 된다. 천만에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뭐 왜 찾아요? 원어민이 이 while she was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없애줬는데 굳이 없앴는데 뭐하러 찾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2번처럼 내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밝게 웃으셨다. 그냥. 그럼 이 두 개의 동작이 어때요? 동시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굳이 while 또는 as를 찾지 않아도 2번처럼 내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밝게 웃으셨다. 이렇게 해도 해석은 아니지만 1번은 해석이에요. 내 엄마는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해석인데 우리가 왜 해석을 해요?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번처럼 내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밝게 웃으셨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어순에 맞춰서 그냥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요 동사와 명사절은 실은 다른 개념이지만 제가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수요 동사라는 게 뭐냐면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동사의 뜻에 따라서 뒤에 오는 단어들이 결정되는데요. 이 수요 동사라는 건 수요, 준다라는 뜻이죠. 주다라는 동사는 뒤에 받는 사람, 보통 사물이 올 수도 있지만 되게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또는 주고받는 물건이 반드시 와야지 의미가 통하겠죠. 주다라는 동사에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문법책에는 간접 목적어다. 그죠?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은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에는 이제 문법책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정도의 용어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읽을 때 나는 주었다. 그러니까 주었다라는 동사를 보면 받는 사람과 주고받는 물건을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gave 말고도 send, 또 tell, 또 뭐 lend 이런 거 빌려주다 이런 것들이 수요 동사입니다. 자주 쓰이는 동사가 한 20개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2번 예문은 뭐냐면요. 저도 assure가 이렇게 수요 동사처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gave 하고 assure
그 다음에 her 대신에 them을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a book이 오잖아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명사 자리에 a book 대신에 뭐가 왔냐면 조금 길어진 단어가 왔죠. that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lp, is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that help is on the way는 명사는 아니지만 a book처럼 명사 자리에 왔어요. 그 다음에 help is 하고 주어 동사가 있는 단위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명사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assure 이것도요. 수요 동사 확언하다, 장담해 주다 이렇게 장담하다 해도 되지만요. 장담해 주다. 그들은 장담했다. 그들에게 무엇을요? That help is on the way. Be on the way. 뭐뭐 하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모양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대시 깃발처럼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 왔는데 여기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와 있는 이런 형태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 네 가지 문법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것처럼 해석과 직독직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해석이든 직독직해든 일단 주어를 먼저 읽어요. 엔지니어는 그죠? 엔지니어는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can even communicate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trapped가 바로 과거 분사로 수식하는 거죠. 갇힌 사람들 요거를 읽지 않고 갇힌 사람들인데 요 them을 읽어야 되는데요. them이 바로 trapped people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그들에게 help is on the way. 도움이 지금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언하면서 장담하면서 갇힌 사람들과 심지어 communicate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상당히 왔다 갔다 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어 어순대로 The engineer can even communicate 여기까지. 엔지니어는 심지어 communicate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이 communicate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with가 오는 겁니다. 누구랑 communicate요? trapped people. 갇힌 사람들과 장담하면서 또는 장담한다. 확언해 준다.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무엇을? That help is on the way. 이렇게 해서 communicate 할 수 있다. 갇힌 사람들과 확언해 주면서 장담해 주면서 하고 요렇게 끊어 읽어야겠죠? 여기 주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어는 앞에 있는 the engineer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담한다. 그들에게 요게 바로 간접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that help is on the way 이게 직접 목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쓰인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도 뭐 그렇게 조금 우리말이 아니니까 우리말로 표현은 했지만 영어 어순을 우리말로 바꾼 거니까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런 대로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 문법을 이렇게 문장 속에서 직독직해하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점점 익숙해지고 글도 잘 읽게 되고 그래서 단어 어휘력도 늘고 문법에도 익숙해지고 뭐 일석삼조가 되는 겁니다. 어휘력도 늘고 글을 많이 읽으세요. 직독직해하면서 그래서 어휘력도 늘고 문법도 확실하게 더 심화 과정을 겪는 그런 그래서 문법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